자, 이어서 보자면 조금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지금 말하는 요건에 다 맞아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른 건 다 충족이 되는데 하나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배상 못 받는 거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되는 거야. 다 들어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요기하고 있는 거지, 직무집행.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야 돼. 그런데 직무집행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게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사건을 보자. 야, 우리가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용 트럭을 운전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생각이 들어?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운전하고 있으면 군 업무,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근데 실제는 아니었던 일이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군대에서 그 말년 병장이 있는데 이제 제대하려면 얼마 남고 되게 심심해. 그래갖고 저 쫄병인 운전병 시켜갖고 야 트럭 좀 끌고 와. 이래갖고 요새로 따지면 단풍놀이 나간 거야.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단풍놀이 갔어. 그 자체도 이제 법을 어긴 거지만 단풍놀이 가서 또 술 먹고 돌아오다가 어떻게 했어? 민간인을 치워버렸어. 도로에서. 그 사망 사고를 냈어. 그럼 피해자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군인은 공무원이란 말이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얘네들은 군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낸 게 아니다. 지네들 놀러 가려고, 단풍놀이 가려고 몰래 불법적으로 군용트럭 꺼내갖고 그러고 응? 놀러 갔다고 다 사고 낸 거니까 군 직무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다. 그거는 그 가해자인 군인들 걔네들을 상대로 민법에 따라 배상 청구를 해야지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직무 집행하는 행위로 볼 거냐 아니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야. 자, 그런데 우리 가능하면 그 피해자 측에게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도 꼭 신분이 공무원인 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도 다 포함시켜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죠. 그것도 그런 논리고 피해자가 배상을 좀 쉽게 그러니까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이 개인에게만 배상받도록 해놓으면 돈 없는 개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잖아. 근데 국가는 돈이 없어서 배상 못하는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배상이 충분히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국가가 배상 책임 이름을 넓게 하여튼 인정하려고 해석을 그렇게 넓게 해요. 그렇다면 이 직무 집행하는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도 실제 직무 수행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안 따진다는 거야.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건 직무 수행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같은 사례,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을 몰고 운전했지만 실제 군 업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풍놀이 갔다 오다가 이제 사고 냈다 하더라도 아까 여러분 대답해요. 군인이 군복 입고 트럭 몰고 가면 군용 트럭 몰고 가면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외관상. 그거는 직무 수행한 거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나온 거야. 응? 자, 그러면 직무 집행인지 아닌지는 1번 동그라미 1번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대? 읽어봐. 첫째 줄.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외관상 이걸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외관을 보고 판단해. 객관적인 외관을 보고 판단해야 된대. 따라서 뭐 안 따진대? 셋째 줄. 이게 권한 내 행위를 한 거냐? 안 따져. 권한 내 행위한 것인지 아닌지. 또 그 군인이 아까 든 예로 군인이 군 업무 수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했느냐 그런 거 안 따져. 또 세 번째, 피해자 측에서 이거 직무 수행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그거 안 따져. 오직 뭐만 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만 보는 거야. 일반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직무행위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란 말이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1번. 자, 오로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거냐 아니냐, 실제적으로 권한 내의 행위냐 아니냐 안 따진다. 또 그 직무를 수행한 자가 공무 수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안 따진다. 응? 또 피해자 측에서 직무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란 걸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런 것도 안 따진다. 오직 객관적인 외관만 보고 판단한다. 응? 아주 중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직무 집행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직무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입니다. 자, 첫째 끝에 직무 집행행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 응?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야, 우리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 그지? 그러면 체포해서 영화에서 보듯이 체포해서 뭐야? 너 언제 어디 있었어? 너 이 행위 했지?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조사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적법한 권한 내의 직무 행위지, 그지?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조사받는 그 범죄 혐의자가 깐죽대면서 경찰 약 올려. 그럼 영화에서 많이 보는데, 그지? 경찰이 야 CCTV 가리고, 그지? 막 두들겨 불 끄고 막 폭행, 그지? 이거 직무집행행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런 게 문제잖아, 그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걸 분리해서 보면 경찰관이 이게 막 폭행하고 해서 막 이런 거는 정당한 직무행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원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다 직무집행위로 포함시켜서 국가가 위법한 수사했다, 응? 배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그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판례 1번 다시 한번 확인이야. 응?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국가배상법에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라는 거는 뭐래? 응? 직접적인 직무집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도 포함시키며, 두 번째, 그 직무집행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직무집행행위로 보여지면 그걸로 끝난 거다. 어? 그래서 실제로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든지, 또 행위하는 자가 공무 수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안 따진다. 또 피해자가 공무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상관없다. 오직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직무집행하는 걸로 보여되면 끝나는 거다. 그죠? 자, 1번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 직무집행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쭉 나오죠? 1번 아까 내가 예를 든 거야.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트럭 몰고 가는 거, 그지? 결론 외관상 직무집행위로 인정했죠? 네. 자, 2번도 1, 2번은 그렇게 잘은 안 나와. 응? 2번도 뭐야?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어떻게 했대? 신병이 들어왔어. 그래서 뭘 교육을 시키는데 얘가 암기도 잘못하고 또 이게 태도도 응? 껄렁껄렁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군대 고참 신병 교육시키다가 열받아갖고 좀 때렸어. 이 자식이 뭐 제대로 암기 못해? 응? 태도도 껄렁껄렁. 좀 때렸는데 이게 잘못됐고 얘가 쓰러져 죽었어. 그럼 이거 직무집행행위로 봐야 되냐? 직무집행행위로 보게 되면 국가가 배상해야 됩니다. 직무집행행위로 안 보면 가해자 군인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런데 어떻게 돼?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신병을 교육시키고 하는 거, 이건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야. 근데 그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어. 그것도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지? 이해됐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교통할아버지야. 응? 그러면 이거는 좀 재밌는 사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교통할아버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구청이 있다고 보자. 구청장이 그 구청 밑에 이제 동들이 있잖아, 동. 응? 그 동장들한테 지시를 한 거야. 야, 각 동마다 신체 건강하신 할아버지분들 선발을 해라. 응?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한테 일명 그 할아버지를 이제 교통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할아버지들한테 간단한 교통정리 업무를 맡기고 수당을 조금씩 드려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교통 할아버지들은 신분이 공무원이야? 그건 아니지. 공무원은 신분은 아니지만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교통정리 업무라는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위탁 사인이야. 위탁받은 사인, 그지? 그런데 뭐 맡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맡긴 거야. 이 교통 할아버지들한테 구청에서 이제 모자 나눠주고 어깨띠 이렇게 나눠줘서 어깨띠 두르고 깃발 들고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이런 데서 여기 횡단보도 있으면 여기서 이제 깃발 들고 올렸다 내렸다 정도 하고 어린애들 막 이렇게 차도로 내려서지 못하게 이런 거 좀 통제하고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세요 하고 업무를 맡긴 거야. 응? 근데 또 이게 의욕이 넘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 그지? 이 할아버지 시키지도 않은 일에 여기 교차로 한복판에 나가서 막 교통정리를 한 거야.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응? 신호 뭐 이렇게 막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어? 구청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이건 구청에서 이 할아버지한테 교통정리 일 맡겼잖냐? 응? 그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손해났으니까 이거 마치 공무원이 업무 위법하게 한 거야? 똑같다. 구청이 배상해라 청구했더니 구청이 뭐라 그래?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먼저지.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이 할아버지 신분이 공무원 아니지만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구청이 내세우는 논리가 이 할아버지가 구청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독단적으로 벌이다가 사고를 낸 거니까 그럼 구청은 책임 없다. 그건 그 가해 할아버지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문제다. 우리 구청은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서 관건은 이걸 직무집행의 행위로 볼 거냐, 관건이야.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맡긴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야. 실제는 직무집행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구청에서 나눠줘 모자 쓰고 어깨띠 두르고 이거 하면 이런 업무, 이 교차로 나가서 막 이 정리하는 일까지 구청에서 맡긴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 일반 사람이야. 당연히 구청에서 저런 업무까지 맡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외관상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청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지. 다 외관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사례였고, 그 다음에 4번이 시험에 잘 나와. 4번이 아주 잘 나와. 4번 사례는 실제로 신분이 공무원인 사람이야. 국가 공무원. 근데 이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원래 뭐야? 공무원들 인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다른 공무원들 인사 업무.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신분증 이런 거 발급도 하고 여러 공무원 관련 서류 떼주고 막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공무원이 헷가닥했어. 그래서 뭐 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는데 뭔가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공무원이 자기 대출받는 거 보증해 준다고 지가 마음대로 서류를 떼가지고 지가 발급하는 업무니까 서류를 지 마음대로 발급해서 이 공무원이 자기 대출받는 거 빚보증 쓰는 거에 동의했다고 다른 공무원들 다 도장 위조해갖고 막 찍고 해가지고 갖다 은행에 제출하고 거액의 대출 받아서 날라버렸어. 응? 그리고 그럼 은행은 이제 못 받게 된 거야. 그 은행은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 공무원이 위조해가지고 다른 공무원 그 서류 위조해서 이렇게 제출해갖고 저에게 대출받았다. 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자기는 은행 손해 입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 근데 국가가 뭐라 그래? 야, 이 공무원이 한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 그 서류를 위조하고 행위를 이건 정당한 직무 권한 범위 밖의 얘가 벌인 거다.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그 공무원 개인에게 민법에 따라 청구해야 될 문제다. 이러고 나왔는데 뭐라고 판결했어? 실제는 정당한 권한 범위 밖의 일을 한 거지. 위조하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원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원래 쭉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위조했을 거라고 의심할 수는 없는 거다. 응? 이거 외관상 이건 직무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걸 이 사례 그대로 안 하고 조금 각색을 하면 공무원한테 상관이 외부로 출장 좀 가래. 응?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야, 저 어디 출장 좀 다녀와. 응? 그래갖고 이제 부하 공무원이 출장을 갔어. 응? 아마 여기 하여튼 그 개인차를 몰고 출장을 갔어. 왜냐면 그 관용차가 없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이 이미 타고 나갔다는 데서 관용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차를 몰고 출장을 갔어. 그래서 출장 가서 일을 다 마쳤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시 복귀해야 될 거냐? 직장으로 복귀를 해서 퇴근 시간 지나면 이제 퇴근하는 거잖아. 근데 출장 가서 일을 다 마쳤는데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상급자한테 이제 전화로 보고했겠지. 예, 저 출장 갔던 일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직장으로 복귀를 안 하고 이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도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자기 차 몰고 퇴근 중이야. 응? 근데 교통사고 냈어. 사고를 냈어. 교통사고를 냈어. 공무원이 퇴근 중에. 그래서 그 사고의 피해자 측에서 이건 공무원이 응? 직무수행하다 사고 낸 거다. 퇴근 중에. 그래갖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이게 뭐야? 출장 갔다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 이게 직무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아니다. 국가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나온 거고. 근데 판결은 뭐야? 출장 갔다가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직무집행 중의 사고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 기억할 단어는 퇴근 중의 사고, 직무집행 중의 사고로 인정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퇴근 중. 응? 그리고 6번은 이제 육군 중사 개인 소유 오토바이 타고 뭐 했대? 첫째 끝에 다음 날부터 실시 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 정찰을 나갔다가 응? 그 정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났대. 사고를 일으켰대. 이것도 인정했어. 직무집행 중에 사고로. 그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밑에 직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있지? 그럼 직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 없어. 그 공무원 개인이 민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사례지? 그 어떤 사례? 1번. 1번 출근이 키워드야. 공무원이 출근하다가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냈어. 이건 아직 직무집행하기 전이다 이거지. 그래서 출근 중에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없다. 공무원 개인이 민법에 따라 책임질 문제다라는 판결이야. 그럼 아까 퇴근 중에 머릿속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간단히 기억하면 공무원이 출장 갔다가 퇴근 중에 일으킨 사고는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근데 출근 중에 일으킨 사고는 직무집행행위로 인정 안 했다. 그렇게 대비시켜서 기억하면 좋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자, 2번 판례도 보면 실제로 이제 구청 공무원이야. 신분이 공무원이자인데 이 공무원이 사기를 쳤어요. 응? 공무원이 사기를 쳤어. 근데 이 판례를 잘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나와. 어디를 뭐 철거하고 그러면 그 집주인들한테 이제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들어갈 아파트 입주권을 준단 말이야. 그지? 그 철거민들에게. 응? 근데 이거는 사고팔고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그 철거민한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 걸 샀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아파트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안 돼. 금지야. 근데 이 구청 공무원이 사기를 쳐서 이 아파트 입주권을 사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응? 그 인정된다. 이러면서 이게 사도록 해가지고 팔아먹고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꽝이 난 거지. 산 사람이. 그래서 이 구청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받았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청 공무원이 사기칠 당시에는 하던 업무가 무슨 업무였나 잘 봐. 구청 공무원이 사기칠 당시에는 세무과 소속이어서 세무 업무를 담당했었어. 사기칠 당시에. 응? 그지? 그랬다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당시에는 진짜 무슨 주택개장 이 일을 맡았대.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사기칠 당시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 구청 공무원은 주택 업무 다루는 공무원이 아니었어.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세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철거하고 뭐 입주권 부여하고 이런 주택과 관련된 전혀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주택 이 구청 공무원이 사기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그 사기치는 업무가 직무집행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청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직무집행위로 인정 안 한 거야. 이 판례 포인트는 사기칠 당시에 세무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거에 포인트야. 응?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3번 사례 같은 거 보면 3번 판례의 핵심은 내가 간단한 결론만 내는데 거기에 뭐 있죠? 사적 감정이야. 응? 사감. 응? 둘째 줄에 사감, 사적인 감정으로 뭐 했어? 민간인을 총으로 쏴버렸어. 군인이. 그러니까 군인이 아마 민간인에게 원한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무 중에 응? 저기 뭔데 여기 근무 중에 뭐한데 순찰 응? 이런 걸 이제 거짓말로 둘러대고 부대 밖으로 나와서 총기를 갖고 나와서 민간인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지. 그지? 피해자 측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총기로 사람을 민간인을 죽이는 행위를 했으니 이거 국가가 배상해라 하고 청구했는데 결론은 뭐야?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직무집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그 민간인하고 사적 감정이 있어가지고 응? 원한 때문에 가서 죽인 거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직무집행행위로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 사례, 그지? 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내가 뭐 글씨는 안 써놨는데 막 웃기는 사례들이 있어. 군인이 훈련 중에 휴식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뭐 휴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꽁이 쫙 날아가니까, 그지? 휴식 시간에 갑자기 총으로 꽁을 쏜다고 쐈는데 이게 총알이 빗나가갖고 저 멀리 무슨 농사일 하고 있던 농민을 맞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직무집행행위로 볼 거냐 뭘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과거 막 60년대 10년대 오래전의 일. 네, 지금은 거의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봤는지 결론만 알 수 있어. 판결 내용도 소개 안 해놨어. 옛날 판례라서. 근데 이제 이런 건 거의 안 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전까지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근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면서 했거나 알아서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든지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는 좀 더 기울였으면 되는데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의 과실 별건 없고 뭐 고의라는 거는 쉬운 말로 뭐야? 알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과실은 알아서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을 과실이라 읽고 지나가요. 응? 네. 그러면 근데 이 원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당시에 내면의 심리 상태란 말이야. 응? 그렇지 않아? 이 공무원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알고 했는지, 응? 알고 했다는 건 그 공무원의 내면의 심리 상태 아니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내면의 심리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손해배상 제도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응? 그게 대원칙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피해자 측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이라는 걸 알고 했다. 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거 피해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대원칙이야. 손해배상 제도. 그런데 이걸 예외를 둔 거 우리 공부했었지? 어디서 공부했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부했잖아.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 관리 잘못해가지고 손해 끼치면 정보 주체인 개인은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뭐라고 돼 있었어?
피해자인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가해자인 정보 처리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네 잘못 없다,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 입증을 못하면 배상 책임지도록 했잖아. 그는 따로 특별히 규정을 둬서 바꾸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측은 주로 정부기관 아니면 대기업 이런 게 많으니까 이 힘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지. 근데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이 뭐야?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따지면 개인의 내면적 심리 상태라서, 가해자 공무원의 내면적 심리 상태라서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무원이 이거 직무를 수행할 때 자기가 아는 애가 위법인 걸 알고 있었다,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입증 못하면, 요거 공무원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배상 못 받는 거야. 근데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배상을 못 받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것도 무슨 차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 그래서 개인인 피해자들이 좀 배상을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과실을 좀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무원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당시에 그 내면적 심리 상태, 이걸 이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지. 예를 들면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보면 거의 같은 상황에서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하게 일을 잘 하는데, 이 공무원만 똑같은 상황에서 왜 위법하게 했나? 그러면 이 공무원은 잘못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면,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응? 그 가해 공무원 개인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고의가 있었다, 과실이 있다, 이걸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거의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실수 없이 적법하게 잘하더라, 근데 이 사람만 그랬다,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는 거로 인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응? 그걸 뭐라 하면 객관화라 그래. 그래서 제목이 방가로 2번 과실관념의 객관화 경향. 객관화란 말이 중요합니다. 객관화,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제 고의과실을 인정하는 거야. 이거 주관화 경향 그러면 안 돼요. 주관화 경향 그러면 가해 공무원 개인을 기준으로 고의과실 인정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으로. 그래서 말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무시하고 밑에 판례를 봐. 판례 보면 뭐라 했어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대? 공무원의 과실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이게 바로 이제 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유사 업무를 다루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였다 한다면, 이 사람도 그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위법하게 했다, 그러면 이거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지? 요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다시 한번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 기준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얘기한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자,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란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서,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선발하고 업무 감독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없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부분 매우 중요.
동그라미 원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는 그 공무원을 제대로 선발했고 업무하는 걸 감독도 제대로 다 했어. 충분히 다 했는데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다. 그러면 국가는 무조건 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응?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할 때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철저히 제대로 감독을 했는데 국가는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거기 써놨나?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민법 756조에 정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를 내가 얘기했지. 거기 써놨지? 그 민법에도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기 사용자는 고용주야 말하자면. 그래서 고용주는 자기 종업원 그 업무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그 고용주가 종업원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종업원이 업무를 위법하게 해서 손을 끼치면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종업원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충분히 제대로 다 했다 인정이 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자에서 빼줘요. 실제 그 종업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인정이 되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면제받거든. 그러면 이 관계가 뭐하고 똑같냐면 국가가 고용주야 종업원이 공무원이고 안 그래? 논리적으로 비슷하죠. 국가가 고용주지 공무원이 종업원. 그러면 고용주인 국가는 종업원인 공무원을 제대로 업무하는 데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감독 의무를 다 했어. 충분히 감독을 했는데도 종업원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서 손해나면 국가는 감독 의무를 다 했더라도 무조건 배상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 이런 게 민법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까? 피해자, 국가가 배상 책임질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번 중요. 즉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는 거는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되는다는 뜻이지 국가가 공무원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는 안 따진다. 국가는 아무리 공무원을 철저하게 감독했더라도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는 무조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알았죠? 2번 중요. 한편 동그라미 3번 최근 판례는 읽어보자.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실도 있다라고 과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에서 이제 이런 3번 얘기가 나왔냐면 그 밑에 이제 소개인데 이른바 미니 젤리컵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느 날 퇴근하던 아빠가 퇴근 중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을 위해서 미니컵 젤리, 그러니까 조그만 컵에 다 젤리 담긴 거 있잖아. 그 막 이렇게 한 봉지, 그 애가 좋아하니까 그걸 한 봉지 사갖고 갔어. 근데 애가 그냥 좋아서 그 뜯어서 미니컵 젤리를 딱 입에 넣었는데 그만 뭐야, 목에 딱 걸린 거야 미니컵 젤리가. 질식해갖고 애가 죽었어요. 아 근데 그때 그 아빠가 그거 알았으면 좋겠네. 뭐 하인이 뭐 무슨 법이 있잖아. 뒤에서 이렇게 안고 확 치면 여기 튀어나오는데 그런 걸 몰랐는지 하여튼 야 죽었어. 그래갖고 이게 이 아빠가 뭘 문제 삼았냐면 이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뭐 이런 거 있잖아 국가기관. 그러면 이게 목에 걸릴 정도가 아니게 뭐 해야 돼? 크기나 또 말랑한 정도 이런 걸 되게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걸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기업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국가가 그런 걸 제대로 안 했다. 그 안전성 갖추도록 그런 말랑한 정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그 제대로 규정을 안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질식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론은 배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긴 했는데 그 판결문에서 이런 언급을 했어. 공무원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으로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는 동시에 그 공무원에게 과실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해서 3번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밑에 판례들이 몇 개 소개돼 있어. 뭐 나왔냐? 많죠? 판례들이 뒤에까지. 뭐예요? 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큰 제목이 호적이나 등기, 지금 호적이란 말을 안 쓰지만 호적이나 등기, 주민등록 담당하는 공무원들. 응?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해서 얼마나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느냐. 그 기울여야 되는 주의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 거로 인정되는 거지. 그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느냐 이거 판단할 때. 자, 1번 보니까 통상의 주의 의무만, 그러니까 그 어떤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이거 자기 땅이다, 자기 건물이다 하면서 자기 건물로 소유자 자기 이름으로 해서 국가의 장부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어. 그럼 등기 담당하는 공무원은 뭘 봐야 돼? 응? 이게 위조된 서류는 아닌가? 응? 또 기재할 사항은 제대로 썼나? 원칙적으로 기재할 사항 제대로 썼나? 이런 형식적 요건만 들여다보고 거기에 문제 없으면 등기 처리해줘야 되는 게 원래 등기 공무원의 임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쉽게 이게 위조된 서류다는 거. 보통의 서류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 이건 위조된 서류다 의심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통상의 주의 의무만 기울였어도 쉽게 위조된 서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갖고 그냥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등기 처리를 해주고 막 이랬다면 그건 뭐야?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응? 그치? 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 읽고만 지나가. 등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통상 등기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되는 주의 의무만 쉽게 기울였어도 둘째 줄 서류가 위조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도 않고 그 주의도 통상의 주의도 기르지 않고 처리를 해가지고 누군가의 손해가 나겠다면 그건 과실이 있는 거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겠지? 근데 한편 2번은 1번하고 2번을 같이 묶어봐. 응? 자, 2번은 1번에서 뭐라 했지? 아니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통상의 주의 의무는 최소한 기울였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2번은 뭐야? 어떤 사람이 이 사기꾼들이 있잖아. 사기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례야. 2번 사례는 어떤 사기꾼이 원래 이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거 원래 A 땅이야. A라는 사람 땅이야. 근데 사기꾼이 뭐라고 이제 했냐면 자기가 A하고 땅을 둘러싸고 누구 땅이냐 재판을 벌였대. 그래갖고 자기가 재판에서 이겼대. 자기 땅이라고 판결 나왔다고. 응? 그래서 이 사기꾼 B가 얘가 재판에서 얘하고 싸워서 A하고 싸워서 자기가 B 승소했대. 그래서 판결서를 위조한 거야. 아니 아예 판결서를 거짓말로 만든 거야.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는 B 땅이다 라고 판결 내렸다고 판결서를 위조해갖고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해달라는 거야. 응? 있지도 않은 일을. 그래갖고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 판결서 받아보니까 뭐 한 거야? 이제 이 땅은 B 땅이다 하고 이제 국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B 땅으로 이제 기재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등기를 딱 해주니까 이 B 사기꾼 B가 그 땅을 딴 사람한테 또 팔아먹은 거야.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국가가 인정하는 장부에 이거 B 땅이라고 딱 판결을 해서 이겨갖고 이 사람 B 땅으로 인정하는 자료가 있잖아. 그러면 그 땅을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땅이 됩니다. 땅이 그 사람 땅이 돼요. 그 사람한테는 다시 뺏을 수 없어요. 그러면 원래 땅 주인은 뭐 한 거야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새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기꾼이 자기하고 소송을 벌여서 지 땅이라고 승소 판결 받았다고 판결서 위조해서 갖다 내고 지 땅으로 등기를 맞춰놓고 남한테 팔아먹고 날라버린 거잖아. 이 땅 주인이 이제 열받는 거지. 응?
그럼 땅 주인은 누구 때문에 손해 입었다 이거야? 아니 등기 공무원이 위조된 판결서인 줄도 모르고 그걸 등기를 해줘갖고 이런 손해를 입었다. 등기 공무원의 고의과실,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이렇게 피해 입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여기서 과연 등기 공무원의 이 직무집행상에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이거지. 근데 대법원 말고 그 밑에 하급심,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서는 이 등기 공무원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거 위조된 판결서다고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국가가 그 판결에 승복 못해서 대법원에 다시 청구한 거야.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할 권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써 있나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원래 판결서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이건 위조된 판결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이게 진짜 위조된 판결서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인가 보면은 등기 공무원에게 자세한 이게 위조된 판결서냐 아니냐 자세하게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등기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한 확인 절차를 안 거쳤다 그래서 등기 공무원에게 잘못,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으니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돼. 이렇게 판결 난 거야. 그러면 원래 땅 주인 A는 정말 열받는 거야. 그죠? 원래 땅 주인 A는 이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 없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누구한테 결국 배상받을 길밖에 없는 거야? 사기꾼한테만. 근데 사기꾼 이 시기는 그 사기쳐서 땅 팔아먹고 날라서 그 돈 다 써버렸어. 그리고 재산 하나도 없대. 방법이 어딨어? 배상받을 길 없는 거야. 그냥 눈 뜨고 땅 날린 거야. 손해배상도 못 받고. 기껏해야 그 사기꾼 놈은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옥 가게 만들어서 옥살이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야. 돈은 날린 거야 다. 땅 날린 거야. 그죠? 안타까워. 참 그죠? 이 사람은 이 땅 주인은 아마 대명에 못 살 것 같아. 억울해서. 그죠? 자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고. 또 3번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죠? 또 이 주민등록을 받아주고 막 인감증명 처리를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주민등록표가 위조됐는지 충분히 의심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의심조차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접수를 하고 또 해줬대. 거기다가 또 등등 그래가지고 허위의 주민등록이 되고 또 주민등록 하면서 또 인감증명도 한단 말이야. 인감증명도 등록을 하는데 그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 사기꾼 놈이 이런 경우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아주 누구하고 원래 누구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진짜 실제 소유자 땅 갑돌이라고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주민등록을 거짓말로 하는 놈은 똑같은 이름으로 해.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주민등록을 이제 신청하는 거야. 지 본명은 따로 있는데 갑돌이라는 똑같은 땅 주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을 해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고 인감증명 왔는데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진짜 땅 주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 등본 받고 그다음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 땅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 받아서 날라버리는 거야. 그런 사건인 거야. 그 진짜 땅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 땅 주인이 이 담당 공무원이 이 주민등록 한 거 이거 제출한 서류 이건 위조된 게 거의 쉽게 알 수 있는 건데도 그 주의도 전혀 안 기울이고 의심 없이 다 처리해줘 갖고 이렇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과실, 인정. 그래서 지방자탄제가 배상이 된다. 그럼 판결을 한 거라죠. 그죠? 자, 그래서 4번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인간증명. 3, 4번이 비슷한 이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행정직으로 구급공무원 되면 보통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많이 배치받는 데가 동사무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주민등본 발급 업무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그죠?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래갖고 뭐 하지?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얼굴을 많이 고쳐. 그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달라. 실제 얼굴하고 신분 확인해야 되잖아. 너무 다른 사진하고 너무 다른 사람. 이거 본인인가 아닌가? 본인 아닌데 남의 거 주운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 처리했다가 또 사고 터진단 말이야. 꺼려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아마 이런 사고가 빈발하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마다 보험도 들어놔요. 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게 위조 뭐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면 그 피해 배상을 해야 되잖아. 손해배상 해야 될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런 조치들도 해놨어. 거의 대부분 다 했을 거야. 안 그러면 이거 걱정돼갖고 업무 처리가 원만하게 하기 힘들겠지, 그지? 사고 날까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 아주 중요한 판례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법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러한 사안에는 이 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닌데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되는 거로 잘못해가지고 법 적용했어. 그럼 공무원에게 법 해석 적용에 과실이 있다고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것보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밑에 나오는 판례들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 응?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이가 뒤에까지 이어져 있어갖고 여기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원래 법조문만 갖고 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시험은 또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 판례들로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야. 어차피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게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하나씩 분석해 가고 공부하는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자, 밥 먹고 2시 5분부터 공부 시작합시다. 네.